재벌 회장이 응급실에서 쓰러진 척 며느리감을 시험하러 갔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오열한 사연. 잠깐만요. 스크롤 내리시기 전에 딱 10초만요. 오늘 이야기는 재벌 회장이 며느리감을 시험하러 응급실에 갔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고 오열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 낡은 체크무늬 남방 입고 쓰러진 척하면서요. 여러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매출 2조 3천억 그룹의 회장입니다. 평생을 공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일군 사람.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건넨 간호사 앞에서요. 새벽 4시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 환자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종이컵을 내밀었던 그 간호사.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감이었다는 걸 그 자리에선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간호사 혼자 힘으로 장애 있는 동생을 13년째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도와줄 사람도 없이,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눈가가 뜨거워지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 길 한복판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29층짜리 건물 하나가 서 있습니다. 동형그룹 본사입니다. 반도체 부품 제조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자소재, 방산부품, 의료기기 사업까지 손을 뻗은 중견대기업. 연 매출 2조 3천억, 임직원 수 5,200명. 이 그룹의 회장 최동원, 나이 64.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2살 인천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 생산직, 12시간 교대 근무,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손이 거칠어지다 못해 갈라터지는 겨울. 그는 그 시절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의 기술을 익혔고 35에 직원 3짜리 작은 부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3번의 부도 위기, 2번의 자금난, 1번의 거래처 사기. 그 모든 걸 버티면서 오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특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화려하게 포장된 말과 행동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잘 웃는 얼굴 아래에 어떤 속내가 있는지,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그 눈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 최 회장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준서, 33, 그룹 부사장 직함을 달고 아버지 옆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는 청년. 성격은 아버지와 달리 온화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늦가을 저녁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 회장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해라.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최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나이는 30, 이름은 한지수. 언제부터 사귀었냐? 1년 반 됐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 전화기 너머로 준서가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싶었어요. 복잡한 상황이 뭔지는 준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한지수는 경기도 부천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고 2년 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지수 나이 17, 그리고 그 곁에는 4살 어린 남동생 한지호가 있었습니다. 지호는 선천성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17살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동생을 시설에 보내거나 함께 살거나
한지수는 2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주말에 지호를 돌보면서 그렇게 10년을 버텨서 정식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강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저한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호를 절대 포기 못한다고. 자기랑 결혼하면 지호도 같이라고. 그래서 오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지호도 제 동생으로 생각하려고요.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오래 봐왔으니까요. 최 회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동생을 포기 못한다고 했다는데 그게 진심인가 아니면 좋은 집안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인가? 응급실 간호사.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겉만 강하고 속은 지쳐 있을 수도 있다. 아들이 1년 반을 봤다고 하지만 아들의 눈은 아직 여자 앞에서 흐려지는 나이다. 최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겠다. 아무도 모르게 직접 가서 보겠다. 최 회장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환자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 쓰러진 척, 혼자서 새벽 시간을 골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가장 바쁜 시간대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가장 지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진짜 본 모습은 몸이 지쳐 있을 때 드러납니다. 피곤하면 친절한 척이 무너집니다. 관심 없는 환자에게 눈길이 안 갑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한지수가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지는 준서한테서 알아냈습니다. 근처에 아는 분이 그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어떤 병원인지 알아보려고 준서는 아무 의심 없이 알려줬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강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일 저녁 최 회장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구석에 있는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가족끼리 설악산 등산 갔을 때 입었던 낡은 체크무늬 남방. 그 위에 뒤가 다른 베이지색 점퍼. 바지는 무릎이 늘어난 면바지. 신발은 슬리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째 면도를 안 한 덕에 수염이 텁수룩했고 머리는 부스스하게 손으로 헝클었습니다. 영락없는 홀로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이 사실 불과 40년 전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나와 혼자 밥을 먹던 22살의 최동원. 그는 잠시 그 생각을 떨쳐내고 밤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1시 반. 최 회장은 택시를 타고 한강성심병원 앞에 내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쥐고 발걸음을 비틀거리며 주차장 입구 경비원이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지럽고 가슴이 좀. 경비원이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응급실 쪽으로 가셔야겠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분주한 발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입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기요, 환자 왔어요. 30초도 채 안 돼서 간호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왔고 능숙한 손으로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 중 하나가 한지수였습니다. 사진으로 미리 봐두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살 한지수.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흰 가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몇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반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지쳐 보이는 구석이 있었지만 움직임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살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요. 언제부터요? 1시간쯤 됐어요. 보호자는요? 혼자예요. 한지수와 동료 간호사가 빠르게 최 회장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각종 모니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한지수가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지병 있으세요? 고혈압이 좀 있어요. 드시는 약은요? 오늘 깜빡하고 못 먹었어요. 다른 증상은요? 식은땀이나 구역질 같은 건요? 조금요. 통증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 좀. 한지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당직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심근경색 배제 검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로포닌 수치 확인하고 흉부 엑스레이 찍어야 할 것 같아요. 당직 의사가 동의했고 빠르게 검사 오더가 났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에 누워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본인이 심근경색 증상을 흉내냈는데 한지수가 정확히 그걸 짚어냈습니다. 실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보고 싶은 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응급실 안은 바빴습니다. 1시 반, 2시 새벽 응급실 특유의 혼잡함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들어왔고 폭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도 실려왔습니다. 한지수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최 회장 침대 쪽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혈압 한 번 더 잴게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물 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검사 중이라 안 드시는 게 나아요. 최 회장은 그 동선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자기 담당 환자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치다가 다른 침대 환자가 모니터 알람이 울리면 먼저 확인했습니다. 보호자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멈추지 않고 새벽 2시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 환자의 보호자, 아들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2시간째 아버지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응급실 안이 잠깐 긴장됐습니다. 한지수가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반쯤 감은 척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지수가 보호자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맞서거나 방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짧고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였습니다. 지금 응급 환자가 2분 더 계셔서 순서가 밀렸는데요. 아버님 상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수치 보여드릴까요? 보호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 의사 선생님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금만요. 그러고는 실제로 바로 움직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당직이가 옆 침대 앞에 섰습니다. 보호자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응급실이 잠깐 조용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지수가 차트를 정리하면서 최 회장 쪽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괜찮아요. 한지수가 모니터를 한번 확인하더니 옆 보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혼자 오셨으니까 곁에 있을게요. 최 회장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바쁘실 텐데 지금 제 담당이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아무런 귀찮음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생각하면 새벽 3시 반. 한지수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물은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 으슬으슬하시면 따뜻한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커피였습니다. 자판기 커피.
병원 자판기거라 별건 아닌데요. 최 회장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새벽에 낯선 사람한테서 따뜻한 뭔가를 건네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비서를 통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집에서는 가사도우미가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냥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선생님은 이 일 한 지 얼마나 됐어요? 7년 됐어요. 힘들지 않아요? 새벽에 이러고 있으면. 한지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죠? 솔직히. 그러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가장 솔직할 때 오거든요. 아픈 사람은 꾸밀 여유가 없잖아요. 무섭다고 울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냥 다 드러내요. 저는 그 순간을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이상하게 의미 있어요. 최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꾸밀 여유가 없다. 그 순간을 옆에 있어주는 게 의미 있다. 30년 넘게 사람을 봐온 그의 귀에 그 말이 꾸밈없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최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세요? 아니요.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동생이요? 네. 남동생이요.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 안에 오랜 시간이 들어있다는 걸 최 회장은 느꼈습니다. 오래됐어요? 동생이랑요? 태어날 때부터요. 한지수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희 동생이 좀 달라요.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한지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냥 제 삶이 원래 이런 거니까.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냥 제 삶이 원래 이런 거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불평 없이 어떤 선택도 어떤 포기도 아닌 그냥 당연한 일로 살아온 사람. 최 회장은 자신이 그 나이에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20에 공장 일을 했고 30에는 내 회사 차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7의 동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지 않고. 동생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요즘 복지관에서 미술 수업을 들어요.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무슨 그림 그려요? 풍경 그림이요. 근데 하늘을 꼭 분홍색으로 그려요. 하늘이 왜 분홍색이냐고 물으면 예쁘잖아요. 라고 해요.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예쁘잖아요. 네.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다 기분이 좋아져요. 동생이 선생님 자랑은 해요? 한지수가 눈을 살짝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그게 좀 민망할 정도로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누나 간호사야 라고 해요. 복지관 선생님한테도 하고 편의점 아저씨한테도 하고. 최 회장도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말 몇 마디 안에 다 드러났습니다. 새벽 4시 반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수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심장 쪽은 이상 없어요. 혈압이 좀 올라 있었던 거예요. 약 제때 드시고 충분히 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혼자 귀가하시기엔 좀 이른 시간이에요. 날 밝으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은 연락이 안 되셨어요? 아직요? 그러면 저희 여기 있을 테니까 더 주무시다 가세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몇 시까지 근무해요? 새벽 6시까지요.
그럼 1시간 반 남았네. 네. 고생이 많네요. 한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불평 없이, 자랑 없이, 그냥 담담하게. 최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1년 반을 만나며 마음을 준 사람, 동생 하나를 13년 동안 혼자 돌봐온 사람, 새벽 응급실에서 초라한 노인 환자한테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는 사람. 시험하러 왔다. 가장 지친 시간에 가장 꾸밈 없는 모습을 보려고. 근데 지금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수가 퇴원 안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시면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고혈압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혼자 이런 일 있었다고. 최 회장이 일어서면서 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많이 배웠어요. 한지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요. 최 회장이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지수는 이미 다른 환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자동문이 열리고 새벽 5시에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최 회장은 병원 정문 앞 계단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손이 갈라터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뻔할 때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던 날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판기 커피 한 잔에 그냥 제 삶이 원래 이런 거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계단 위에 서서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병원 앞에서 64세 재벌 회장이 혼자서 집에 돌아온 최 회장은 날이 환하게 밝아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지수 씨 이번 주말에 데려와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혹시 만나보셨어요?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오라고 했다. 그 주 일요일 오후 2시. 한지수가 준서와 함께 최 회장의 집에 왔습니다. 단아하게 차려입었지만 전혀 꾸밈을 부린 티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문 앞에서 허리를 꺾어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최 회장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에서 봤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밝은 낮이고 정갈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또렷하고 흔들림 없고 꾸밈 없는. 한지수는 응급실 노인이 눈앞에 이 사람인 줄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앉아요. 식사 자리였습니다. 최 회장은 밥을 먹으면서 한지수를 관찰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 속에서도 작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국그릇이 식기 전에 먼저 드시라고 권하는 손길. 테이블에 뭔가 흘렀을 때 자기 일처럼 냅킨을 집어 닦는 것. 말할 때 눈을 바라보되 시선을 억지로 고정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억지로 잘 보이려는 사람과 원래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최 회장은 그 차이를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한지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서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네, 아버님. 동생이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한지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준서한테 들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지금 복지관 다니고 있고 그림 수업 듣는다고 했죠. 한지수가 조용히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혹시. 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체크무늬 난방이었습니다. 한지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난방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어르신이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시험하려 했던 건 맞소. 한지수의 얼굴이 굳었다가 천천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환자분이셔서 알아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최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4세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지수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사람을 시험한 것도 모자라 새벽에 혼자 고생하는 사람한테 짐까지 얹었어. 그거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환자분이셨어요. 그 커피 한 잔이 최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내 60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어요. 한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새벽에 추운데 혼자 계셨잖아요. 그 당연함이.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평생 잊고 살았어. 그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돌아왔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고 지수가 울고 있는 장면을. 그는 문가에 서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지수 씨,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네. 지호 씨, 이 집에 자주 오면 좋겠어. 내가 또 가족이 돼도 괜찮다면. 한지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 안에 13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지호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지호가 먼저 말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다. 최 회장은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 오래 굳어있던 곳이 녹는 것 같다고. 지호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보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늘이 그려진 풍경화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 그림을 자기 집무실에 걸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때 그 그림을 봅니다. 분홍색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준서와 지수의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하고 싶어요. 가족들끼리.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저희 동네 조그만 웨딩홀이 있어요. 부천에. 지호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대로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결혼식 날 지호가 양복을 입고 누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호가 입장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맨 앞자리에 앉은 최 회장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식장 안이 웃음과 눈물이 섞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 최 회장 옆에 앉은 지인이 물었습니다. 동원 씨, 오늘 많이 우셨네요.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눈물이 헤퍼진다더니. 신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최 회장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호 옆에서 음식을 챙겨주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배운 게 많아서요. 며느리한테요? 네. 60년을 살면서 잊고 있던 걸 저 사람이 커피 한 잔으로 다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새벽 2시 응급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시간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 낯선 노인 환자 앞에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내 삶이 원래 이런 거니까. 그 당연함이 64세 재벌 회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강한 척, 냉정한 척, 60년을 살아온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학벌이 아닙니다. 집안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아무런 보상도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최 회장이 무릎을 꿇은 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에 홀로 자리를 지키는 분들께,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